이건 말이 안 돼! 병도는 벌떡 일어나며 컴퓨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닥쳐! 최병도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상시간은 언제나 정확했죠. 군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제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도는 거실로 나와 제사상을 놓을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둘째 며느리 은주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릴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다. 병도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미리 사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일 모두 아내가 살아생전 정성스럽게 해주던 것들이었습니다. 손자 도윤의 방에서는 새벽부터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도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도는 도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 도윤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은주가 집을 나간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제사 후 유산 분할 문제로 크게 다퉜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가 남긴 집 문서를 들고 나오며 자신과 도윤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도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재산을 달라고 해.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때 병도가 한 말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매정했나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도윤만 두고 집을 나갔고 그 후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병도는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집안일들이 저절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특히 도윤을 돌보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8살 손자의 마음을 읽기엔 병도 자신도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도윤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 마치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즉 병도의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의 인사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병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도윤이 집을 나간 뒤 병도는 혼자 남은 집안의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병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주 그 애가 왜 그렇게 집착을 하던지.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도는 다시 제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아내가 생전에 해주던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 도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며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내일 제사니까 일찍 자거라. 병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병도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 전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보, 내일 제사 잘 치를게. 비록 은주는 없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병도 자신도 모르게 은주가 그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당일 아침 병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죠. 아내가 좋아하던 동태전을 부치고 시금치나물을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손이 많이 서툴러졌지만 그래도 제법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오전 9시쯤 되자 도윤이 일어나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맞춰가며 상을 완성해 나갔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배는 여기 놓는 거죠? 도윤의 질문에 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자 병도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도 할아버지 옆에서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왈, 왈. 갑작스러운 개 짖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병도가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 병도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은주가 키우던 개 복실이었습니다. 1년 전 은주가 집을 나갈 때 함께 데려갔던 그 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병도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도윤아, 이리 와봐. 도윤이 현관으로 나오자 복실이는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거든요. 복실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도윤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려 하자 그제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복실이의 목걸이에 낯선 물건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보세요. 뭔가 달려 있어요. 병도가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목걸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복실이는 마치 이것을 전달하려고 온 것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런 걸 달아놓았을까? 병도는 USB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복실이는 USB가 떨어지자마자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죠. 도윤은 복실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복실이가 왜 이러죠? 평소에는 이렇게 짖지 않았는데. 병도도 복실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USB가 신경 쓰였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것을 개의 목에 달아놓았을까요? 도윤아, 이거 컴퓨터에 한번 꽂아봐라. 도윤은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자마자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아버님께 MP4?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도윤이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읽어줘, 아버님.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 병도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엄마 목소리예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실했습니다. 아버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복실이가 무사히 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도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에서 무언가 간절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도윤의 말에 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화가 났지만 궁금했습니다. 1년 동안 소식이 없던 은주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영상 속 은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제사상 앞에 앉아 조용히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죠. 병도와 도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영상 속 은주의 모습이 흐려지더니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병도의 아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모습이었죠. 병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화면 속 아내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죽 끓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애틋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병도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그때 회사 일로 병원에 없었거든요. 아내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너한테는 미안한 것밖에 없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가 병도 그 사람 편만 들어서 너를 많이 서럽게 했지. 화면 속 아내의 고백에 병도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남편 잃고 어린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이 집 살림 다 맡아서 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주야, 나 죽고 나면 병도 저 사람이 너를 더 못 살게 굴 거야. 병도 저 사람, 저 말 한마디 없지만 은근히 사람 잡아. 병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도윤도 할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상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이거 받아.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집 문서야. 내가 너와 도윤이 앞으로 해놨어. 은주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이 알면. 병도는 모르게 했어. 공증도 다 받아놨고. 이 집은 원래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준 거였거든. 병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이 아내 명의였다는 사실도 몰랐거니와 은주에게 증여했다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은주야, 너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 내가 아플 때도 병도가 힘들어할 때도 항상 묵묵히 뒷바라지 해줬잖아.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병도 저 사람이 너를 인정 안 할 거야.
아내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병도는 은주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유산 문제가 나온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도윤이도 대학 가야 하고, 너도 혼자 살 집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병도는 체면을 너무 중시해. 며느리가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할 거야. 아내의 말이 끝나자 영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보세요. 화면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은주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병도한테 잘 말해볼게. 어머님, 그리고 도윤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의 아빠 닮아서 착하잖아. 너 없었으면 우리 도윤이 어떻게 컸을까?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만은 선명했습니다. 병도야, 내 말 들려? 그 며느리, 내 딸처럼 좀 안아줘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복실이마저 짖음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병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은주와 다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집 문서를 들고 나왔을 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병도는 벌떡 일어나며 컴퓨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닥쳐. 병도의 큰 소리에 도윤은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병도는 USB를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내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할아버지, 영상을 직접 보셨잖아요. 도윤의 말에 병도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내 엄마가 복수하려고 만든 거야. 복수요? 엄마가 왜 복수를? 왜? 집을 못 가져가서 화가 났으니까. 병도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도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뭐가 그런 사람이야? 시어머니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재산 얘기부터 꺼내고. 그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병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손자가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할아버지는 몰라요. 밤새 할머니 사진 보고 울었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죽자마자 재산 타령한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도윤아, 엄마는 집 나간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였어요. 도윤의 말에 병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도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짐 싸는 것도 봤고요.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왔나 싶어 병도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병도 씨 안녕하세요. 제사 지내시느라 바쁘시죠?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김 여사는 병도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은주 씨 소식 들으셨어요? 병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말씀이세요? 네. 사실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며칠 전에 시내 복지관에서 김 여사의 말에 병도와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주 씨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고 빨래도 해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던데요. 봉사활동을요?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많이 야위셨더라고. 그래서 말 걸어볼까 했는데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도를 바라봤습니다. 병도 씨, 은주 씨 혹시 아직도 화나셨어요? 그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김 여사의 말에 병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은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애 참 착해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정말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들어요. 김 여사님. 아, 그리고 은주 씨가 이 동네 원룸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혼자서요. 도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디요? 시장 뒤쪽 원룸촌이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참 좁은 곳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를 만나러 가요. 안 돼. 병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엄마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안 된다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엄마가 미우세요? 도윤의 질문에 병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정말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사랑했고요. 아빠 없어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병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정말로 은주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요? 복실이가 다시 제사상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병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것일까요? 그날 밤 병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과의 대화, 김 여사의 말, 그리고 아내의 영상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도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응, 괜찮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병도 자신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지만 무시하기에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도윤은 학교에 가기 전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얘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도윤아, 저는 오늘 학교 끝나고 엄마 만나러 갈 거예요. 할아버지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집을 나간 후 병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오전 10시쯤 병도는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가 병도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병도의 모습에 불안해하는 듯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도는 진통제를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병도와 복실이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우연히 집 앞을 지나던 김 여사가 복실이의 이상한 짖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복실이가 왜 저래? 김 여사는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실이의 짖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여사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병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복실이는 쓰러진 병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손자가 학교에 있을 텐데.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급히 도윤의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한편 복실이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도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때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여사가 도윤을 맞았습니다. 도윤아, 어서 와라. 할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중이야. 도윤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할머니, 혹시 우리 엄마. 은주 씨 말이지? 내가 연락해봤는데 아직 못 찾겠더라. 그때 복실이가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다리에 비비며 슬픈 소리로 울었습니다. 수술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복실이와 함께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김 여사는 은주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뒤졌습니다. 밤 11시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로 옮겨진 병도를 보며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종 장비에 연결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복실이도 중환자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가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김 여사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병원 복도를 뛰어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도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주도 아들을 꽉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알아. 김할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 은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병도를 바라봤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너는 집에 가서 쉬어. 엄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어른이니까. 은주는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도 은주 옆에 앉아 함께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쯤 은주는 조용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아버님. 은주는 병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전해오는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도윤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집을 나간 게 잘못이었어요. 당신 앞에선 늘 죄인이었지만 그 사람 앞에선 가족이었는데. 은주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그분을 말입니다. 병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어딘가에서 은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따뜻했었지. 그걸 왜? 은주는 병도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꼭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병도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왜 여기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졸고 있던 도윤이 할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느라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병도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 부르고 올게요. 도윤이 뛰어나간 사이 병도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병도가 깨어난 것을 보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게가 왜 여기 있지? 병도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친 의사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분 많이 놀라셨죠? 급성 뇌출혈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엄마가 계속 여기 있었어요. 병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가 여기 있었다는 것인가요? 밤새 할아버지 곁에서 지켰어요. 아까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병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주가 자신을 돌봐줬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1시간 후 은주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왔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깨어나셨군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병도는 은주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죽 끓여왔어. 할아버지께 드려봐. 은주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죽을 꺼냈습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집에서 끓인 죽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도윤이 할아버지께 죽을 떠드리려 하자 병도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먹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병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그런 병도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병도의 손이 떨려서 죽이 흘렸습니다. 은주가 재빨리 휴지로 닦아주려 하자 병도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병도의 첫마디였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여사가 문병을 왔습니다. 병실에서 은주와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병도 씨,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 복실이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의 말에 병도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병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애가 계속 짖어서 제가 알아챘거든요. 병도는 복실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요. 은주가 일어서자 복실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실이는 은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도 침대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복실아, 엄마 따라가자. 은주가 불러도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도를 지키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복실이가 왜 저러지? 도윤도 신기해했습니다. 복실이는 원래 은주만 따르던 개였거든요. 그냥 두자. 복실이도 할아버지가 걱정되나 보다. 은주는 아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도는 그런 은주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도윤이 간병용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고 복실이만이 병도 곁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병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은주의 영상, 도윤과의 다툼, 그리고 은주가 자신을 돌봐준 일까지. 왜 그 여자가 날 돌봐줬을까? 병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은주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데도 그녀는 왜 자신을 돌봐준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병도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집에 있던 USB 가져와라. USB요? 응. 그 영상 다시 보고 싶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작이라고 하며 화를 냈던 그 영상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시겠어요? 응. 도윤이 USB를 가져왔을 때 병도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병도야, 그 며느리. 내 딸처럼 좀 안아줘라. 이번에는 영상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병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미안해. 병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은주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병도 곁으로 와서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도는 처음으로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은주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죽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병도는 은주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병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짓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가족의 의미가.
일주일 후 병도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은주와 도윤이 함께 병도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병도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 자리, 그리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침실에서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은주의 말에 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침실로 가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실이가 곧바로 병도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셔야 해요. 도윤이 물과 함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병도는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며 거부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은주가 이렇게 부엌 일을 도맡아 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가 상을 차렸습니다. 병도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병도는 은주가 자신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몸이 약해지셨으니까요. 식사 중에 병도는 은주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봐줄 수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엄마, 그냥 여기서 지내면 안 돼요? 도윤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병도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그건 할아버지도 아직 몸이 안 좋으시고 제가 혼자 돌보기는 힘들어요. 도윤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병도의 눈치를 봤습니다. 병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아니야. 병도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와 도윤이 모두 병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건 아니다. 은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병도는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은주야. 병도가 은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병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도윤의 부축을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병도는 은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은주가 깜짝 놀라며 병도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은주야, 미안하다. 병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4년 살면서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떠난 날 복실이만 널 기다리더라. 바보는 나였어. 병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1년 동안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병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너를 딸처럼 안아달라고. 그런데 난 그 말을 무시했어.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그만해요. 일어나세요. 은주야, 용서해 줄 수 있니? 병도의 간절한 물음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병도 씨, 퇴원하셔. 어머. 김 여사는 병도가 은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김 여사는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만요. 병도가 김 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네 분들께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은주가, 우리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다고. 김 여사는 놀랐습니다. 병도가 은주를 며느리라고 부른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병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묘소 관리를 은주한테 맡기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애, 이제야 알겠어요. 은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거든요. 아버님, 은주야,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얹혀 사는 거야. 도윤이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병도와 은주 사이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은주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병도는 은주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집에 들어와라. 여기가 내 집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제사상으로 가서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복실이가 도윤 곁으로 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다시 이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와서 병도와 도윤을 돌봤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병도의 약을 챙기고 도윤의 도시락을 싸주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병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병도를 선택한 이유를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 나왔어요. 도윤이 합격 통지서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병도는 안경을 쓰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꽤 많이 나오네. 괜찮아요. 제가 장학금 신청해 볼게요. 아니다. 병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아, 이거 내가 가져라. 병도가 내민 통장을 보고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내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야. 원래 내 몫이었어. 병도의 말에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게 내 유언이다. 할아버지, 무슨 유언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도는 진지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거든. 병도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할머니 거였고 이제 너희 엄마 거야. 내가 죽으면 너희가 계속 살면 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은주도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병도는 담담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니한테도 떳떳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 나와서 사왔어. 병도 씨 좋아하시잖아. 김할머니 고마워요. 요즘 김 여사는 거의 매일 뭔가를 사와서 주었습니다. 이 가족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거든요. 그런데 은주야, 너 언제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올 거야? 김 여사의 질문에 은주는 병도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이미 병도는 여러 번 들어오라고 했지만 은주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뭘 더 생각해? 여기가 내 집인데. 김 여사는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기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장학금 받게 됐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이요. 은주와 병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 등록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 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집에 들어와요. 제가 대학 가면 할아버지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은주는 도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제 집에 들어와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면. 뭐가 괜찮고 안 괜찮고? 여기가 내 집이라니까. 병도는 이미 여러 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만 와서 차려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제가 원룸에서. 왜? 병도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은주의 말에 병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명절과 제사는 꼭 와야 한다. 물론이죠. 어머님 제사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사상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빙글 돌더니 다시 병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복실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병도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병도의 무릎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엄마, 조심히 가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복실이도 은주를 현관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떠난 후 병도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이지? 은주 그애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 복실이가 병도 곁에 앉아 함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떠나도 돌아올 길을 남기는 법이지. 병도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실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